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 최근의 고점에서 약간의 보합권의 움직임들을 보여줘 왔습니다. 간밤에도 이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결국에 살짝 힘이 빠지게 되면서 보합권 혼조를 보여줬었고, 시장에서는 한가한 그런 한산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연말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산타 랠리는 계속 될 것이냐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는 크게 변동 없이 산타 랠리는 내년까지도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자, 오늘도 모닝쇼를 통해서 세상을 한눈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우선 경제지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고용지표입니다. 우선은 이번 고용지표의 포인트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그림에서 전반적으로 잘 나왔지만 살짝씩은 이제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는 시그널들도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 하락 출발을 했지만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던 재료, 바로 강력한 국채 입찰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7년물이 되겠는데요. 수익률이 예상치를 좀 크게 하회했다라는 점, 그리고 수요가 굉장히 강력했다라는 점이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값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해서 연말에 대한 분위기가 나오는 가운데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 이러한 부분들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의 차세대 경쟁자로 불리고 있는 브로드컴이었는데요. 목표가라든지 이러한 상향 조정 재료가 또 나오게 되면서 이날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4분기 차량 인도량과 관련해서 발표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올라갔다가 이날은 이 발표 이후에 강세가 좀 꺾이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완성차들은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양자 컴퓨팅, 그리고 드론, 이런 종목들이 되겠는데요. 이날은 전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연구 개발, 이러한 내용들에 따라서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했습니다. 다시 한번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두 자릿대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드론 관련주 역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회사들에서 각자 발표를 했다는 것이 긍정적이었고, 또 한 종목이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나가면 다른 종목들도 같이 가는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움직임들을 양자 컴퓨팅과 드론 관련된 종목들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오늘 모닝뉴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정치가 결국에 교육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첫 번째 헤드라인이 되겠습니다. AI 교과서 교육 자료가 법안을 통과하게 됐는데요. 이 업계에서의 분위기는 완전히 갈려있는 상태입니다. 교육계에서도 내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강한 발언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주들 함께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 보실 것이 단독 뉴스로 나왔다가 이제 하나둘 관련된 소식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신세계와 중국의 알리바바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예전 쌍용차입니다. KG 모빌리티가 이제 현대차처럼 이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해 소프트웨어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오늘 모닝 리포트 3가지 종목이 되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목표가 하향 조정된 것이 2종목이 있습니다. 관련주를 갖고 계신 투자자께서는 참고를 꼭 해보셔야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 건설주 DL-ENC가 되겠습니다. 4분기 실적은 양호하나 앞으로에 대한 미래가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DL-ENC만 불안한 게 아니라 이 업황 자체가 계속 내년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 DL-ENC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 두 번째는 화학 쪽에서 애경산업이 되겠는데요. 결국에 키워드는 너무 중국에 기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경산업은 중국 이외의 국가에 판로를 넓히고 있다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인데요. 결국에 목표가 하향 조정을 당하고 맙니다. 기존 8만 원에서 7만 원까지 내려잡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쨌든 좋게 말하면 일단 바닥이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지만 앞으로에 대한 반등에 대한 조건들을 세 가지 정도 언급했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주주들께서는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날은 거의 0.1%를 전후한 보합권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량 자체도 상당히 연말이었기 때문에 한산했고요. 장 초반에는 4.6%대를 살짝 돌파했었던 10년물 국채금리 때문에 부담이 있었지만 지표 그리고 관련 주들 전반적으로 잘 견뎌내게 되면서 견조한 하루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견조는 했습니다만 특별한 방향성은 나오지는 않았었는데요. 이제 그런 가운데 시장에 영향을 줬었던 내용들 헤드라인으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과 관련된 지표가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단기는 좋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의 우려할 부분들이 생겼다 정도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소폭 줄었지만 2주 연속 신청자는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우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9천 건으로 직전주 대비 1,000건이 줄면서 예상치를 하회했고 변동성을 완화한 4주 평균 청구 건수는 22만 6,500건으로 전주 대비 1,000건 반대로 늘었습니다. 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자, 이러한 결과와 관련해서 AP통신 측에서는 이렇게 2주 이상 청구 규모가 늘어났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수요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국채 시장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국채 7년물 입찰에 강력한 수요가 유입하면서 시장의 예상보다 낮게 수익률이 책정됐습니다. 지난 5월 이후 최고치였고요. 응찰률은 2.76배에서 전달 대비 소폭 증가를 했고 이전 6개월 평균치 대비해서도 웃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해외 투자 수요를 나타내는 간접 낙차율 역시 전달에 비해서 무려 23.8%나 급등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채권 시장이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강력한 수요가 있다는 것으로 안정을 찾아가자 지수 역시 낙폭을 줄이면서 장중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자산 하나 더 보겠습니다. 금값이 되겠는데요. 2거래일 연속에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습니다. 연말 휴가 시즌을 맞아서 거래량이 평소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는 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게 되면서 금값을 끌어올리는 그런 재료가 됐습니다. 러시아는 크리스마스 전날인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가해서 해당 지역 거주자들에게 난방이라든지 물, 전력 공급을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금값에 대한 전망들도 계속 나와줬었는데요. 오른다와 내린다로 갈려 있습니다. 오른다는 입장에서는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계속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소 가열되면 소매 거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에 대한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했고요. 내린다라는 입장에서는 상반기에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금값이 긍정적인 영향에 미치게 될 것이고 하반기에는 이러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할 것이다라는 내용 속에 하락을 점쳤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로드컴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이런 증권가 리포트가 계속 긍정적입니다. 고객사가 확대되고 있고 AI 분야에서 이더넷 확장에 대한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내용 속에 2.3% 올랐습니다. 245달러에 거래를 마쳤고요. 두 번째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차익 매물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요. 4분기 인도량과 관련된 발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표 이후에 중국에서 일부 모델의 가격이 인하됐다라는 소식이 악재가 됐습니다. 이날 테슬라 1.7% 하락하면서 이렇게 동반해서 차익과 악재가 섞여서 반영이 됐고요. 여타 완성차 업체들은 개별 모멘텀들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은 상승했습니다. 자, 세 번째 양자 컴퓨팅입니다. 연구 개발을 한다라는 이 여러 가지 기업들 중에서 실스크라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큰 기업은 아니지만 이 양자와 관련된 내용, 포스트 양자 기술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종목은 대표주인 아이온큐입니다. 8.2%이고 실스크 같은 경우에는 60%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론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급망을 강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Unusual Machine 쪽에서 나온 개별적인 소식이 되겠는데요. 외국 업체에 대한 의존도도 줄이고 그리고 공매도를 그러니까 줄여달라라고까지 주주 서한이 발송이 되게 됐다라는 점 긍정적이었습니다. 20% 급등했고요. 이날 조비 에비에이션, 아처항공,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관련된 종목들 전부 다 두 자릿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